중국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한 유학생이 한국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이 지금 중국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여겨졌던 이 장면이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순식간에 퍼진 건데요. 누구도 예상 못했던 건 쓰러진 외국인을 향한 한국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본토 기자까지 한국으로 날아와 취재에 나설 만큼 이 사건은 지금 한중 양국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 된 중국인 유학생 리메이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렜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상에 찌들어 그 설렘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죠. 오히려 하루하루가 고단하게만 느껴져요. 오늘도 아침부터 수업과 연구실 일에 치여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시간도 돈도 없어서 끼니를 거르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됐어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죠. 집에서 보내주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리메이, 이거 정리해서 내일까지 제출해줘.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네라는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니 벌써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한국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더군요. 지하철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모두가 자기 일에만 집중해 있어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쳐도 금방 시선을 돌리죠. 처음에는 이게 단지 도시의 특성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들은 정말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길을 물었는데 바쁘다며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친절하게 알려준 사람도 있었지만 차가운 반응들이 더 기억에 남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망설여집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에 서서 줄을 기다리는 동안 문득 고향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겠죠. 아버지의 유머, 어머니의 요리, 동생의 장난. 그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나 혼자예요. 그저 무관심한 사람들 속에 끼어 있을 뿐이죠. 정류장에는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다들 각자의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오늘도 차가운 한국인들 사이에 섞여 집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배는 점점 더 고파왔고 머리도 살짝 어지러웠어요. 아침부터 물 한 잔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니까요. 그냥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안고 왔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좋은 학위를 따서 고향에 돌아가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도 자연스레 줄을 따라 버스에 올랐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퇴근 시간이라 그런 것 같아요. 버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의 채취와 버스 특유의 냄새가 섞인 그 향기가 이제는 낯설지 않아요. 빈자리를 찾아 둘러보니 다행히 창가 쪽에 한 자리가 비어 있었죠. 얼른 그곳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버스 안을 둘러보니 저 말고는 모두 한국인들이었어요. 유일한 외국인인 저는 자연스레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작아지고 싶었죠. 그냥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전석에는 체구가 작은 여성 기사가 앉아 있었어요. 아마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날렵하게 핸들을 돌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분이 바로 장민영 기사님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더 심하게 느껴졌어요. 머리가 살짝 어지러웠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탓일까요? 공복 상태로 장시간 지내다 보니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창문에 머리를 기대자 차가운 유리가 이마에 닿았어요.
그 차가움이 잠시 어지러움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땀이 나기 시작했죠. 이마에서 시작된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상했습니다. 버스 안이 그렇게 덥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집에 도착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몸 상태는 점점 나빠져 갔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점점 더 흐려졌죠.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요.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이마는 뜨거웠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아주머니께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어요. 귀찮게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동안의 경험이 만든 편견이 저를 망설이게 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가슴속에서 작은 새가 날갯짓하는 것처럼 빠르게, 그리고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산소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방 속에 물병이 있었지만 그걸 꺼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혈당 쇼크의 전조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피곤한 줄로만 알았죠. 버스는 계속해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이 길게 줄을 그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들이 저를 무시할까봐 걱정됐어요. 외국인이 또 민폐 끼친다고 생각할까봐 말이죠. 이런 망설임이 저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의식은 점점 더 흐려져 갔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손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그 다음은 어둠뿐이었어요. 의식이 끊기기 직전 몸이 앞으로 쓰러지는 느낌이 들었죠.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줄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냥 주저앉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갑자기 좌석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다고 합니다. 주변 승객들이 놀라서 소리쳤다고 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저기 외국인 학생인데. 괜찮아요? 정신이 있어요? 혼란스러운 외침들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때 저는 이미 의식이 없었지만 나중에 버스 기사님과 다른 승객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다고 해요. 누군가는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흔들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물을 뿌리려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젊은 남학생은 119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고 다른 사람은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했대요. 버스 안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죠. 그때 장민영 기사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3개 밟고 운전석에서 벌떡 일어나셨대요. 그리고는 버스 뒤쪽으로 빠르게 달려오셨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나요? 장민영 기사님의 목소리가 다급했다고 해요. 저에게 다가와 맥박을 확인하려 했지만 제대로 잡히지 않았대요. 호흡은 하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누가 입은 가방 좀 확인해 주세요. 혹시 약이나 신분증 같은 게 있을지 모르니까요. 기사님의 말에 옆자리에 있던 중년 여성이 제 가방을 열어 확인했다고 합니다. 학생증을 발견했고 그걸 통해 제가 중국인 유학생이란 것을 알게 되었대요. 리메이, 중국에서 온 유학생인가 봐요. 학생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픽 쓰러졌어요. 버스 안의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장민영 기사님은 제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했고 점점 호흡도 약해져 가고 있었대요. 그리고 피부는 차갑고 끈적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 말과 함께 기사님은 다시 운전석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모든 승객에게 말씀하셨대요.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환자가 발생해서 정규 노선을 벗어나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승객들이 모두 동의했대요. 괜찮아요. 빨리 가주세요. 환자가 우선이죠. 걱정 말고 병원으로 가세요. 제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해 발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정을 제쳐두고 저를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버스는 방향을 급하게 틀어 일반 노선이 아닌 병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장민영 기사님은 최대한 빠르게, 하지만 안전하게 운전하셨대요. 중간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다행히 차량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 옆에는 계속해서 몇몇 승객들이 번갈아가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누군가는 제 이마에 손수건을 올려두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제 다리를 살짝 높여주었대요. 응급처치법을 아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거였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인들은 차갑다는 제 편견을 깨부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그저 의식 없이 누워 있었을 뿐이니까요. 정규 노선을 벗어난 버스는 곧바로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민영 기사님은 핸들을 꽉 쥐고 전방을 주시하며 최대한 빠르게 운전하셨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10분 이상 걸릴 거리였지만 기적처럼 교통 상황이 좋았습니다. 다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장민영 기사님이 마이크로 안내하는 동안 버스는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대요. 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승객들은 모두 제 상태를 걱정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 아직도 맥박이 약한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학생이 언제부터 이랬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버스 타기 전부터 안 좋아 보였어요.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비틀거리는 걸 봤어요. 승객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한 중년 남성이 제 이마에 손을 대보았대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아요. 저혈당 쇼크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장민영 기사님은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과속이었지만 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려는 찰나 기사님은 살짝 엑셀을 밟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른쪽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저기 병원이 보여요. 누군가 외치자 다른 승객들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4층짜리 소규모 병원이 눈앞에 보였대요. 도착했습니다. 환자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버스가 병원 앞에 급하게 정차하자 장민영 기사님이 다시 뒤로 달려왔습니다. 몇몇 남성 승객들이 자원해서 저를 옮기려 했지만 기사님은 고개를 저었대요. 제가 업고 갈게요. 여러분은 문 좀 열어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세요. 병원 1층에 도착하자 장민영 기사님은 잠시 주변을 살폈다고 합니다. 병원 내부는 사람들로 붐볐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기사님은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죠.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더 빠를 것 같아요. 함께 온 승객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4층이면 꽤 높은데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장민영 기사님은 고개를 저었대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냥 길만 안내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민영 기사님은 저보다 10cm 정도 작은 체구였습니다. 제가 기사님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기 때문에 분명 무거웠을 텐데도 말이죠. 하지만 기사님은 그런 내색 없이 저를 단단히 업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장민영 기사님의 다리가 살짝 휘청거렸다고 해요. 제 무게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기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올라가려고 노력했대요. 괜찮으세요, 기사님? 네, 걱정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는 병원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장민영 기사님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대답했대요. 중국인 유학생이에요. 버스에서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고 맥박이 약해요. 4층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은 바로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고 곧 의료진이 준비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기사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계단을 올랐습니다. 등에는 땀이 흥건하게 배었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을 텐데도 말이죠. 3층에 도착했을 때 기사님의 호흡은 더욱 가빠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도 이 상황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대요. 작은 여성 기사가 자신보다 훨씬 큰 외국인을 업고 계단을 뛰어오르는 모습은 그만큼 인상적이었나 봐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장민영 기사님이 자신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면서 기사님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4층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에요. 의식이 없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기사님의 외침에 4층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저를 들것에 눕히고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혈당 쇼크 같습니다. 빨리 링거 놓아주세요. 혈압 체크하세요. 산소 포화도도 측정해주세요.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장민영 기사님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기사님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대요. 함께 온 승객 중 한 분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기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업고 오셨어요? 장민영 기사님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쑥스러운 듯 웃었대요. 별거 아니에요. 제 딸이었어도 누군가 그렇게 해주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낯선 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기사님의 마음이 모두에게 전해진 순간이었죠.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저혈당 쇼크인 것 같은데 기사님께서 이렇게 빨리 데려오지 않았다면 더 위험했을 거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기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대요. 그리고 간호사분이 기사님에게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학생 보호자가 누구실까요?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에게는 다시 돌아가 운행해야 할 버스가 있었죠.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장민영 기사님은 아쉬운 마음으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버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 기계음, 부산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주변 환경을 느꼈죠. 하지만 눈을 뜨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혈당 쇼크가 꽤 심했네요. 귓가에 들려오는 의사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들을 수 있었지만 반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들을 수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혈당 수치는 어떤가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상 범위는 아니에요. 링거를 한 병 더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진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저는 이미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고 두통도 심했죠. 하지만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의식이 조금 더 선명해지면서 팔에 꽂힌 주사, 바늘의 느낌과 코와 입을 덮고 있는 산소 마스크의 감촉도 느껴졌습니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비프음도 들렸어요.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소리였겠죠. 환자분 맥박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체온도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가 계속됐어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에 의지하며 의식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기억이 났어요. 버스에서 쓰러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는 완전히 공백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의식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눈꺼풀도 살짝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희미하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색 천장과 밝은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죠. 환자분 눈을 뜨셨어요. 간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누군가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리메이 씨, 저 보이세요? 들리시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저는 힘을 내어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선생님, 환자가 반응합니다. 곧 의사가 다가왔고 제 눈에 작은 불빛을 비추며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둑어둑해진 하늘이 보였어요. 오후였던 게 한밤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인가요? 겨우 짜낸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지금 저녁 9시예요. 리메이 씨, 약 2시간 정도 의식이 없으셨어요. 2시간이라니 제게는 그저 몇 분처럼 느껴졌는데 말이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지만 간호사는 제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마을버스 기사님이 리메이 씨를 업고 4층까지 달려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죠. 덕분에 빨리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기사님이 병원비도 내고 가셨답니다.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완전히 낯선 사람인 저를 위해 그런 일을 해주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차갑다고만 생각했던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의사가 다가와 제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혈당 쇼크였어요. 아마도 장시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상태로 무리하면 위험해요. 다행히 빠르게 조치가 취해져서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병원에서 관찰하면서 지내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서히 힘이 돌아오면서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약했고 머리도 어지러웠습니다. 그 버스 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장민영 기사님이세요. 아, 그리고 방금 전에도 오셨다가 가셨어요. 퇴근하시고 다시 들르신 것 같았어요. 리메이 씨가 깨어났다고 알려드릴게요. 그 순간 문득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실감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쓰러진 외국인 학생을 위해 한 버스 기사님이 자기 일과 시간을 희생해가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셨다니. 제가 그동안 한국인에 대해 가졌던 차가운 인상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문이 살짝 열리면서 낯선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작은 체구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여성분은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병실로 들어오자 제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인연을 만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었죠. 리메이 씨죠? 안녕하세요. 저는 장민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버스 기사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를 구해주신 그 기사님이셨군요. 생각보다 훨씬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제 키가 170cm가 넘는데 기사님은 160cm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 분이 저를 업고 4층까지 올라오셨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장민영 기사님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 침대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괜찮아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 이제 좀 안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사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저를 걱정해 병원을 다시 찾아오신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보답해야 할지. 기사님은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무슨 보답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보다 이거 조금이라도 드세요. 장민영 기사님은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침대 옆 테이블에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초콜릿, 사탕, 작은 케이크, 주스. 모두 당을 빨리 보충할 수 있는 간식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혈당 쇼크가 왔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장 식사는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이라도 조금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자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인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특히 한국에 온 이후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우리 딸도 대학생이에요. 리메이 씨를 보니까 딸 생각이 나서 딸이 외국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장민영 기사님의 말씀에 더욱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이 이 상황을 알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런데 이렇게 낯선 타국에서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차갑다고만 생각했어요. 바쁘게 살고 남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장민영 기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좀 바빠 보이긴 하죠. 서로 경쟁하고 빨리빨리 사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국적이 어디든 피부색이 어떻든 상관없죠.
기사님은 케이크 하나를 열어 제게 건네주셨어요. 저는 감사히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갑자기 얼마나 배고팠는지 실감났어요. 맛있죠?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밥 꼭 챙겨 드셔야 해요. 학생이 건강해야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기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나 가족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사님은 단순히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한테 가족처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장민영 기사님은 잠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리메이 씨도 분명 소중한 딸이고 자매일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가족처럼 챙겨줘야죠.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설렘이 다시 느껴졌어요. 단지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보살핌 받는 느낌이었죠.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집은 어디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기사님은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았어요. 이제 한국에 정말 제 편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님, 제가 한국에 대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한 나라네요. 장민영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 서로 돕는 마음, 그건 어디서나 같을 거예요. 퇴원 후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학교 생활도 다시 시작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크게 변한 게 있었어요. 한국과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날의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한 친구가 제 이야기를 SNS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리메이, 이것 봐. 내 이야기가 중국 SNS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 룸메이트가 보여준 화면에는 정말 제 이야기가 수만 건의 공유와 댓글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중국인 유학생을 구한 한국 버스 기사의 감동 스토리였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인의 따뜻함에 감동받았다고 적혀 있었죠.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퍼진 거지? 이 일이 있고 이틀 후 중국 현지 온라인 매체의 기자 왕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기사로 작성하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장민영 기사님의 선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는 한국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장민영 기사님도 함께요. 놀랍게도 왕리 기자는 다음날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그만큼 이 이야기에 관심이 높았던 거죠. 저는 장민영 기사님께 연락드렸고 기사님은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버스 기사인데. 장민영 기사님은 쑥스러워하셨지만 결국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왕리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가져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죠. 정말 반갑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국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왕리 기자의 말에 장민영 기사님은 더욱 당황하신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차분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중국어와 한국어로 번갈아가며 진행됐어요. 장민영 기사님, 어떻게 완전히 낯선 외국인 학생을 위해 이 정도까지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왕리 기자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장민영 기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저희 딸도 어디선가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분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닌가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죠. 그 대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모습이요. 그것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리메이 씨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나요? 이번엔 저에게 향한 질문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차갑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진정한 따뜻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단합된 모습과 타인을 위한 희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왕리 기자는 사건의 전후 과정을 자세히 듣고 저희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도 꼼꼼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더 던졌어요. 장민영 기사님, 이 사건이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될 줄 예상하셨나요? 기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혀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돕는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뉴스가 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을 텐데. 인터뷰가 끝나고 왕리 기자는 저희 둘을 함께 찍은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장민영 기사님과 저는 나란히 서서 웃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그때 문득 기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는데 무척이나 따뜻했어요. 이틀 후 왕리 기자의 기사가 중국 최대 뉴스 포털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되었고 곧 다른 나라의 언론에서도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댓글란에는 수천 개의 반응이 올라왔어요. 한국인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장민영 기사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애가 중요한 거죠.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무엇보다 장민영 기사님과는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기사님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도 다녀왔습니다. 기사님의 딸과도 친구가 되었어요. 정말 제 가족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중국에 있는 제 부모님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장민영 기사님께 감사 편지와 중국 전통 선물을 보내셨어요. 두 나라의 어머니들이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문화와 국경을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경험을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해요. 그들도 처음에는 저처럼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한국은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차갑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한국인의 단합된 마음과 희생정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에 편견이 있으셨다면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